질문이라는 게 막연하게 그냥 선생님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질문이 아니고 근본에서부터 궁금해 하는 것들이 결국은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의 진짜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궁금해하고 질문해야 된다. 모르면 질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이의 뭐 태도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질문한다는 자체가 역량들이 총집합이 돼야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노트 채널 운영하고 스레드도 하고 하면서 질문할 줄 아는 아이가 얼마나 이 공부를 수월하게 받아들이는지 제가 아마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이제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생각노트 구독자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많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질문이라는 게 막연하게 그냥 선생님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질문이 아니고 결국 어디서부터 생각이 출발해야지 효율적이냐면, 공부가 예를 들면 물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속도. 그럼 이제 애들은 F는 ma. 그럼 A는 뭐야? 속도의 미분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게 아니고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용어의 정의, 그거를 궁금해하고 그걸 계속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 가르칠 때도 계속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이제 애들 과학도 봐주는데 저는 아이들 과학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가속도가 뭐니? 그럼 가속도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F는 ma에서 가속도가 내려간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야? 이런 걸 계속해요. 그 다음에 늘 자주 드는 예인데, 내분점이 뭐니? 중점이 뭐니? 이런 거, 방정식이 뭐니? 이런 질문을 하는 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의 공부 효율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든지. 심지어 역사 공부를 시킬 때 저는 말하는데, 애들이 막 국가 막 이러면, 자 근데 국가가 뭔데? 그래 그게 왜 생기는데? 거기는 왜 국가가 발전하고 여기 국가가 발전 안 했겠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근본에서부터 궁금해 하는 것들이 결국은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의 진짜 핵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얘기를 공부 잘하셨던 부모님들은 정말 극공감하세요. 극공감. 제 친구들 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궁금해하고 질문해야 된다. 모르면 질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항상 어떻게 또 연결시키면 태도. 얘가 궁금해하지 않아요. 질문을 안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뭐 태도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질문한다는 자체가 역량들이 총집합이 돼야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프로세스를 생각해 볼게요. 제가 수업을 하는데 이 아이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럼 걔가 이제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들어야 돼. 일단은 얘기를 하는 걸 못 알아들으면 질문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들을 어쨌든 국어적으로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이어지고 있구나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흐름을 대충은 파악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런 의미였고, 이렇게 약간의 구조화는 필요합니다. 문장들을 듣고 구조화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약간 가공하고 자기만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질문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메타인지가 필요해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메타인지가 조금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은 물어보잖아요? 알아?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막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다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했느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느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작업 기억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살짝 정리해서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살짝 정리해서 놓고, 그거를 잘 문장을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딱 뱉어야 돼요. 근데 이 1년의 과정이 되게 힘들거든요. 작업 기억도 좀 있어야 되고 표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현력이 없는 아이들이나 이런 작업 기억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은 질문을 딱 한다고 손을 들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뭔가 이해를 대충 한 것 같고 모르는 걸 찾아낸 메타인지가 발달했어요. 질문해봐. 그러면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프로세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비가 돼야 이 질문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안 된 애들한테 우리가 질문해라고 해봐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느낌밖에 안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질문시키면 선생님 모르겠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 왜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질문밖에는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과학고 학생이 저한테 연락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옛날부터 저를 알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연락을 했나 봤더니 과학고 선생님이 제 책을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을 들고 오시더니 갑자기 수업 시간에 그분이 너네 이 책 다 읽어라. 왜 그 책을 읽으라고 했냐면, 제가 그런 구조를 써놨거든요. 책에. 영재가 아닌 아이들도 우리가 질문하고 기다려주면 스스로 다 생각해낼 수 있다. 근데 영재는 뭐가 다르냐면, 아무도 질문해주지 않았는데 이거를 혼자 생각해낸다는 거죠.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질문하는 애가 결국 영재인 거고, 그게 영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말 확신하고 있냐면,
질문하는 과정을 만들어준다가 곧 영재성을 길러준다. 영재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영재성을 길러준다. 영재성을 길러준다는 게 뭐다? 곧 이런 질문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질문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각각의 역량들을 길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수업하다 보면 얘가 이제 많이 성장하잖아요. 질문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얘 봐라, 얘 진짜 많이 늘었네,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회사에서도 회의하거나 할 때 질문하거나 궁금해하는 걸 보면 이런 걸 물어보다니 꽤 성장했는데,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길러줘야 된다. 그냥 질문해라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올렸어요. 다시 올리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겠지만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영재성을 길러주기 위한, 지능도 길러주고 메타인지,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유창성도 길러주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는 어떤 능력, 구조화시키는 능력 다 길러줘야 되겠지만, 이거를 어떤 활동으로 길러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질문을 받는 위치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받은 애가 질문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질문을 많이 받아보도록 해준다. 특히 엄마 아빠가 옆에서 질문을 많이 해준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그냥 이건 어떻게 되니, 저건 어떻게 되니, 이런 것들 계속 물어보시는 거, 그거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니, 이런 걸 계속 물어보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고요. 그게 아이가 약간 성가셔할지 모르지만 이 질문하는 습관 결국은 남는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꼬치꼬치 캐묻는 게 아니고요, 열린 질문들을 던져주는 거, 이게 부모님들도 좀 연습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글쓰기. 글쓰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든 활동들을 다 향상시켜줍니다. 뭐냐면 처음에 내용을 이해하고 작업기억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구조화한 다음에 써내려가면서 표현해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메타인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메타인지가 발달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 막 명상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보는 그 활동들, 이 글쓰기라고 생각하고, 글쓰기를 하고 토론하면서 메타인지가 발달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가 되게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들이 학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음악 틀어놓고 10분 동안 글쓰기를 시켜요. 왜냐면 명상을 하게 만들고, 그 시간에 구조화해서 글을 쓰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추상화하고 또 아이들과 토론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모든 공부를 하는데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쓰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암산. 예?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암산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산 과정을 쓰라고 이제 많이 아이들한테 지도하세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물론 그런 시험 스킬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작업기억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작업기억을 길러주기 위한 활동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암산이라고 생각하고, 이 암산이란 걸 하면서 작업기억이 길러지고, 그리고 이 암산을 하다 보잖아요. 그럼 수학적으로 세로셈이나 배운 대로만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좋은 방법을 계속 생각해내야 돼요. 이 암산을 하는 훈련을 좀 별도로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문제집 다 암산은 이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생활 속에서 이 문제집을 풀 때도 가능한 만큼 암산을 하고, 대신에 이 암산한 답을 잘 확인하는 방법을 갖는 그 관점 가지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리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궁금해하는 거, 어떤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을 궁금해하는 거, 예를 들면 질량을 배운다. 그럼 그 질량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깊은 차원을 궁금해하는 그것이 공부의 핵심이고요. 특히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길러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재성을 길러주는 게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글쓰기와 암산을 훈련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한번 기억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